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진행의 김솔지입니다. 최근 시장 답답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어제 AI만 훈풍을 타고 시원하게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FOMC라든지 앞으로 양도세 매물에 대한 우려감이 상단을 제한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간밤 미증시 다시 한번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더욱더 강해진 고용 시장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내 종목이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확실하게 해결을 해보시고요. 저희 2대의 문자, 2대의 전화 그리고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저희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02-786-102-1023번 2대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 활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민 망설이지 마시고요. 저희 문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머니왕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나인원 위원님, 김도영 위원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다시 한번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 김도영 위원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이제 다시 한번 반도체 시간이 오는 걸까요? 미증시 훈풍을 타고 국내 증시도 이제 따뜻하게 좀 되어지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번 달 중순까지는 그래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시장은 중순 정도까지는 양도세 매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FOMC 회의 이전에 변동성을 확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로봇이든 어느 방향성에 대한 것이 부재한 시장에서 시장은 약간 표류를 보여준 그런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나타났던 내용 중에 가장 강력한 시장의 흐름을 보여줬던 테마이죠. 여전히 반도체 비중 저는 30% 이상에 대해서 비중을 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반도체 섹터에서 AMD 관련된 부분에서 MI300에 대한 출시가 나타난 그런 시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와에 대한 경쟁 구도가 글로벌 시장 반도체 산업에 대한 터닝 포인트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칩셋, H100 칩셋 같은 경우는 HBM이 4개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고 AMD MI300 같은 경우는 8개가 포진이 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어떻게 두 개에 대한 비교 우위를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늦게 나온 MI300 같은 경우가 H100보다는 2.4배 정도 성능이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HBM이 4개, HBM이 8개. 그래서 2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성능에 대한 것도 2.4배에 대한 성능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내년 1분기에 출시할 엔비디아의 H200 칩셋 같은 경우는 HBM을 6개를 탑재를 하면서 메모리에 대한 폭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전체 HBM 점유율은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독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올해 7월과 8월, 10월 달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순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퀄 테스트를 신청을 했고 12월 달, 이번 달 말이나 1월 달 정도면은 그 퀄 테스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현재 SK 하이닉스 독점 시장에 대한 것이 이제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에 대한 참전을 통해서 더욱더 선의의 경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선의의 경쟁이 나타나는 것. 특히 이제 주식 시장에서 독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쟁에 대한 구도가 형성이 되면 더욱더 강한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달에 삼성전자에서 온디바이스 AI 제품, 첫 번째 제품이 출시가 될 것이고 다음 해 1분기에는 갤럭시 S24에 대한 것이 온디바이스 AI 칩셋 탑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NPU 시장에 대한 확대가 너무나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NPU와 LPDDR5에 대한 이 비교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NPU에 대한 성능이 워낙 뛰어난 그런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생산량에 대한 것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부터 12월 중순에 진입하는 지금 현재부터 내년 2024년 상반기에 대한 강타를 보여줄 아주 명확한 섹터는 바로 반도체 섹터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구글에서 제미나이에 대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제미니 성능 검증에 대한 것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탑재를 통해서 전체 시장은 조금 더 훈풍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주로는 소켓 관련주인 리노공업과 이제 디자인하우스 관련주인 그 제주반도체가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그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지금 5일선과 20일에 대한 이격을 크게 벌리지 않고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반도체가 지금 현재 이쪽 디자인하우스, NPU 관련해서는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너무나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수익에 대한 것을 축하드리지만 언제 팔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최고점 매도보다는 조금 눌리는 자리에서 나는 좀 편안하게 매도를 할 거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반도체를 뒤이을 종목들이 지금 줄줄이 상승에 대한 가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인 전략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섹터는 화장품 섹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과 에스테틱 비중은 10%에 대한 것을 담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디 브랜드들에 대한 추가 실적 개선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 특히 이제 VT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니즈를 굉장히 잘 나타냈던 한 7월, 8월 정도에 대한 흐름이었는데 다시 한번 연말이 되면서 소비에 대한 욕구가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동안의 리스크적인 측면, 사실 지금 현재 특히 화장품 섹터에 대한 것은 우리 K엔터와 같이 한번 조금 비교를 하면서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블랙핑크에 대한 것이 재계약에 대한 것이 계속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남아 있다가 이번에 재계약에 대한 리스크 해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K-팝 그리고 K-뷰티 순으로 상승에 대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 연시에 블랙 프라이데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죠. 여전히 세일에 대한 기간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 화장품 그리고 에스테틱 섹터에 대한 미용에 대한 것은 사실 계속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는 VT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실리콘2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실리콘2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조드렸던 가격 10,000원에 대한 가격을 넘은 구간부터 한 2달여간에 대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점에 대한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최장기 이평선을 조금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리콘2에 대한 비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디 브랜드에 대한 유통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내년에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돌파를 기대하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독감, 폐렴 이런 게 좀 많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된 종목 한 10% 정도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번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인성정보 이런 쪽에 대한 니즈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연관성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는 중국 폐렴에 대한 것이 글로벌 확산에 대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년 반 전에 2년 전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고통받았던 것을 계속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이크로플라즈마 관련된 것은 이제 국내에서도 유행 조짐에 대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에 대한 협동 그리고 TF팀에 대한 구성까지 이제 대책반에 대한 가동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는 사실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마이코플라즈마뿐만이 아니라 코로나에 대한 재발 그리고 이제 독감에 대한 것까지 이 세 개에 대한 질병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중국 당국에서는 마스크에 대한 착용을 다시 한번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소화제 소화 해열제 진단 키트 이런 쪽에 대한 니즈를 다시 한번 조금 두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테마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감기 조심하시고 수익에 대한 것은 다음 주부터 신나게 달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영 위원님답게 반도체 30%의 비중을 설정을 해주셨고요. 뷰티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폐렴 같은 경우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감기 조심하시고 수익은 다음 주부터 또 적극적으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인원 위원님과 함께 전략 챙겨볼 텐데요. 위원님, 지난주에 온앵커님께서 다모 나인원 위원님이라고 불러주셔서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네. 자, 풍성한 머릿수만큼이나 또 풍성한 전략 부탁드릴게요. 정말 그날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제 머리숱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매일 듣고 있어요. 저도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스타일링이 안 돼가지고. 못 받으신 거죠. 네. 당해보면 압니다. 머리가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사자머리가 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보셨죠? 사자머리. 자, 방송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가 살짝 시들해진 듯 싶지만은 다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에 또 한 번 진입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필두로서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생산량이라든지 수요량 계속적으로 시장 범위까지 넓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어왔었고 또 그로 인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상 지난 4분기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고 또 큰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에 비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그 외에 종목군들은 사실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 종목이라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자, 키움은 아니죠. 이제 키움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 증권사가 세상 증거금 100%로 대다수의 종목을 묶어버리는 바람에 미수 신용이 되질 않고 또 그에 따라서 레버리지 물량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는 오히려 미수 신용이 가능한 증거금 40% 또는 30%, 20%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오히려 시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들어서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제한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어제자로 좀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LIG 넥스원에서 사실상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해서 인수 추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스트 로보틱스는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별도의 유한법인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저는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 명을 가지고 기존의 회사를 인수를 해서 사명 변경을 해서 상장을 하지 않을까.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할까라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게 좀 판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LIG 넥스원에서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한 인수 추진 그리고 지분 인수에 대해서도 지금 50% 이상의 지분을 좀 확보를 해 나갈 것이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지금 현대차가 인수한 버스턴 다이내믹스 일단은 전 세계 1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위, 3위 뭐 여기저기 따져봐고 뭐 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도 뭐 애국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 탑3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술력이 있어서만큼은 사실 버스턴 다이내믹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사실 그 출발은 똑같습니다. 그냥 소위 말해서 공돌이, 소위 말해서 정말 공학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
그것이 돈이 되지 않았지만 그 기술력이 점차 발전하면서 돈이 된다라는 것을 파악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이제 수면 위로 좀 올라선 것이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우리는 고스트 로보틱스를 잘 몰랐으나 사실상 고스트 로보틱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거의 유사한 행보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산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위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사족 보행 로봇이죠. 소위 이제 뭐 세퍼트라든지 도베르만처럼 정말 얄쌍한 정말 멋진 그런 어떤 사족 보행 로봇을 통해서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좀 위험 지역에 로봇이 대신 출동을 해서 여러 가지 감시 활동을 한다든지 심지어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집무실이 있는 그 근방에서도 지금 현재 고스트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이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본다면 LIG 넥스원이 인수를 했다라는 것은 방산 산업을 유지하는 그 구간 내에 로봇에 대한 어떤 비중을 좀 더 키워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전체 로봇의 어떤 틀을 놓고 보게 된다면 새로운 또 먹거리가 생긴 겁니다. 기존에는 협동, 서비스. 근데 여기에 이제 방산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모멘텀으로 만들어지고 굳건하게 하나의 로봇 테마가 결속력 있게 움직일런지 일단 다음 주에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과정 중에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10만 원을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로 좀 돌아가서 보게 된다면 에코프로 BM이 100만 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우리가 그 전으로 돌아간다면 테슬라가 천슬라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결국 한 번씩은 찍었었죠. 자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어찌 본다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어떤 라운드 피겨 가격대를 돌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중은 대략 한 25% 정도 잡아드리겠으며 그보다 좀 많으셔도 좋고 뭐 대략 그쯤 정도의 비중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2차 전지 소재입니다. 분명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이 좋다. 이것이 아닙니다. 펀더멘털이 좋다. 물론 좋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술적 반등이란 것이고 그리고 1조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정말 시장에 어떤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더 빠지긴 힘들다.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하더라도 상승은 못할지언정 횡보를 하더라도 크게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에코프로 비행과 포스코 퓨처엠이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아마 2분기, 3분기쯤에 좀 말씀드렸던 것이 기존에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하죠. 우리가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상 리튬의 함량을 좀 더 높여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비쌌습니다. 그래서 리튬 인산철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싸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자, 이 가격 곡선이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횡보세를 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뭐 하이니켈 쪽의 어떤 양극재는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 현재 저렴하고 그리고 나름 뭐 나쁘지 않다. 다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가지고 지금 하이니켈보다는 어찌 본다라면 주행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는 리튬 인산철의 가격보다 오히려 하이니켈의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 내후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된다면 주식시장이 좀 선반영적인 부분을 반영을 했을 시에는 그래도 조금씩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소위 제가 잘 말씀드리진 않지만 소위 바닥이라고 단언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셔도 될 것이고 신규 매수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제가 가격 설명 하나씩 리뷰를 해 드릴 테니까 꼭 참여를 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앞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반도체 뭐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D램, 우리가 읽고 쓸 수 있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죠. 한데 전원이 나가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데이터가 다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죠. 그다음에 이제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앵커님은 지금 현재 애플워치 같은 거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사용하시는 폰은 아마 사과폰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사과폰도 사용하시고 저기 계신 분도 사과폰인 듯하지만 삼성폰인 것 같고. 자, 이 모든 폰에는 다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 있죠. 네. 아마 지금 512기가 쓰시나요? 256기가? 네. 예, 256기가가 낸드 플래시죠. 즉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도 그 안에 있던 앵커님의 사진, 영상, 맛집, 뭐 소위 그런 것들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자, 이런 낸드 플래시가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저장을 했던 데이터들, 그것이 IDC 센터에 거의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급으로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율주행 차들이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테슬라에서 하루에 수집되는 자율주행 차량의 데이터가 거의 페타바이트급이라고 합니다. 페타바이트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화로 친다라면은 거의 한 10만 개 정도의 영상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낸드 플래시로 다 교체를 합니다. SSD라든지 NVMe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물론 그 외에 이제 앞서 이제 또 전문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HBM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서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시장에서 뭐 공교롭게도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와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고, 그중에서 뭐 팹리스 쪽은 제주반도체, 그리고 지금 알게 모르게 서서히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솔브레인 또는 솔브레인 홀딩스, 이 정도도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으며, 비중은 대략 20% 정도의 비중을 잡고, 다만 제주반도체는 이제 선수의 영역이니까 보유자분들만 대응을 하실 뿐이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단타 스캘핑 외에는 접근치 마시고, 지금 서서히 저점을 높이는, 그리고 특히 그 중심에는 SK하이닉스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로봇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주목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반도체도 집중을 해보자. 특히나 낸드 플래시에 대한 또 설명해 주시면서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주에 시장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와서 저희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다리시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직까지 전화를 하지 않았다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가 활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02786-102-1023번 2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 8288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먼저 들어온 문제가 있어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컴퓨터 5,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 김도영 위원님의 또 전략이기도 한데 한번 김도영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수익권이시긴 하거든요. 네. 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전략 챙길까요? 비트컴퓨터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럭키세븐에서도 추천을 드린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6,000원 미만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요번에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분명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굉장히 잘 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비중 20%에 대한 것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극대화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비트컴퓨터는 인성정보, 삼성 SDS, LG전자 등등 대부분 대기업들과 이쪽 원격 진료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 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허브적인 역할을 또 도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 근래 인성정보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비트컴퓨터도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는 며칠 전에 지금 20선이 60선을 돌파하고 골든크로스가 나온 이후부터 다시 한번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6,000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을 6,500원에 대한 안착이 진행되면 이전에 있었던 7,000원에서 7,500원에 대한 목표 가격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컴퓨터 6,000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6,500원을 안착을 한다면 7,000원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잠시 후 AS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수익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한번 볼게요. 매수가는 11,630원, 그리고 비중은 무려 50%나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종목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을 때 그때 같이 올라타신 것 같거든요.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비중이 50%예요, 위원님. 네.
더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가총액이 상승 전에는 대략 한 1,500억, 1,800억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5,300억 정도입니다. 즉 2.5배 정도 가까이 시가총액이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늘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떠할까를 떠올려 본다면 글쎄 과연 좋을까요? 그리고 한간에는 이것은 뭐 사실 제가 사실 확인은 하지는 않았지만 갤럭시와 머니터리뿐만이 아니라 몇몇 기업들이 요즘 대출을 좀 많이 받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지만 종목의 어떤 펀더멘털을 믿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토큰, STO라든지 이런 NFT 쪽 관심 있게 보실 텐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게 된다면 앵커님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그림 좋아하시나요? 부동산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뭐 좋아하시나요? 뭐든. 그립. 그림. 자, 그림이 자, 10억짜리가 있어요. 네. 10억짜리 그림이 있는데 거기 지분을 주당 5,000원으로 나눴어요. 네. 그리고 그 24시간 동안 거래를 해요. 그걸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그림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저도 이 저도 업계, 아직까지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 업계에 있는데 도산대로의 빌딩 1,000억짜리에 지분 내가 0.1%를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래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보통은 우리가 그런 건물은 법인들이 이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세액 과정까지도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 밑단에는 사실 이 제도권에서 업계에서 새로운 상품을 ETF 상품 만들듯이 ETN을 만들듯이 뭔가 새로운 판을 좀 짜고 있고 그걸 24시간 정도 거래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 저작권과 그리고 그 관련된 부분들이 투명성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NFT 고양이 그림 5천만 원에 산 사람 지금 그 5천만 원에 못 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NFT로 그나마 지금 수혜를 보신 분들이 최근 몇몇 아티스트들의 이름으로 발행된 NFT를 가지고 그래도 공연을 예매할 때 조금 빨리 얼리버드라고 하죠. 조금 빨리 예매할 수 있는 권한 정도가 주어진 게 전부입니다. 내가 5천 원에 산 NFT를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100만 원 산 사람들 지금 그 5천 원에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 약간 광기의 테마로 좀 보고 있고요. 그 광기의 테마가 어디까지 될지는 감히 예상할 수 없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은 17,000원까지는 그래도 오버슈팅이 나온다라면 볼 수는 있겠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진폭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왜? 분봉상에 보면 막 올랐다가 막 내렸다가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저는 뭐 트레이딩을 좀 하는 편인데 그게 아니고 나는 매도를 하면 다시 재매수를 못한다. 라고 하신다면 대략적으로 하방을 놓고 봤을 때 12,000원 정도를 지켜주지 못하면 그때는 다 잘라버리시고 12,000원을 깨지 않으면 한번 이빨 꽉 깨물고 그래도 17,000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버텨보시고 그 선에서 혹여 밀리면 매도, 돌파해도 매도 그렇게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 지금 수익권이시긴 한데 이 12,000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지지 라인 체크를 해보시고요. 17,000원까지 그래도 이 꽉 물고 한번 수익 극대화해보는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고 갈게요. 자, 모베이스 전자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2,830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직고점이 2,420원이에요. 그 뒤로는 이제 3,000원이 넘어가긴 하거든요. 위원님, 뭐 전기차 시장 뭐 규모 확대 기대감도 있는데, 이 전략 어떻게 보세요? 모베이스 전자 제가 판단한 8월 달 정도에 급등 나올 때 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뛰어난 그런 회사예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두각을 크게 나타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어저께는 좀 좋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것을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 근래 들어와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것이 특히 국내 시장은 좀 감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둔화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서 이쪽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펀더멘탈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시장의 확대는 필연적이에요. 그 동안에 굉장히 과하게 과열됐던 그 거품을 약간은 해소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전기차에 대한 사용에 대한 좀 그 편의성이죠.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과 전기차에 대한 것을 조금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급하게 이제 그 에너지가 없을 때, 기름이 없거나 이제 충전이 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니즈가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시장 확대는 어느 쪽으로 이어진다? 바로 인프라 구조에 대한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LG라든지 KT라든지 현대차라든지 테슬라 모두 다 충전 산업에 대한 니즈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니즈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모베이스 전자가 이번에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개발 확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니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구간에서 8월 달에 2,800원에서 3,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해도 지금에 대한 자리는 조금 더 버티셔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점에 대한 자리를 자리 위에서 안착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 또한 60선에 대한 돌파가 나타났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 11월 달에도 그렇고 12월 달에도 그렇고 정확하게 121선 터치하고 좀 눌렸던 그런 구간이에요. 어느 정도 자리에 대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정배열 형성이 되는 그 기간까지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면서 목표 가격은 2,800원에서 3,200원 사이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 거기까지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가 2,800원에서 3,200원을 잡아주셨는데 그 부분이 매수가 밴드거든요. 그때까지 조금 홀딩하시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때 다시 연락 주시면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LG 이노텍 24만 4천 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지금 설마 이거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지 최근에 조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게 다시 그래도 본전이라도 찾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자, 일단은 홀딩을 하셔야죠. 네, 홀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타이밍은 안 좋습니다. 타이밍이 안 좋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은 외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만 삽니다. 대표적으로 고배당주들 위주로 지금 몇 날 며칠, 심지어는 뭐 한두 달 내내 계속 매수해주는 종목군들이 시장에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ATGC, 현대산업개발 또는 KTNG, 삼성생명, 이제 고배당주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인데 사실 그 외의 종목군들은 고배당주의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 사실상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LG노텍은 그 부분이 아직은 존재치 않고 있습니다. 그때가 생각납니다. 아마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 전 애플카 이슈가 발생했을 때 LG노텍, LG디스플레이, LG전자, 기아차 정말 상장 이래 최고의 상승률과 최고의 거래대금을 보여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흐름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가 아니라 전장 부품과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LG그룹이 전사적으로 사실상 전장 부품에 대해서 사실상 사업 진출 그리고 외형 확대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에는 모바일 사업부까지 아예 없애버렸었죠. 그것도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LG에너텍은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고 또 상당 부분 직간접적인 어떤 개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좋다라고 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타이밍적으로 일단 매수 시점이 조금 아쉬울 따름이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보유는 하시되 시장이 지금 현재 글쎄요, 뭐 많은 곳에서 산타 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산타가 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산타 관심 없고 일단 주가가 조금 밀릴 가능성도 있다. 왜?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박스권 내에서 어제 양봉 보여줬지만은 여차하면 밀린다라면 그 하락폭은 생각보다 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20만 원 언저리까지 왔을 시에 오히려 좀 더 추가 매수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셔서 지금 뭐 30%라고 하시지만 이미 30%라는 것은 한두 종목에 또는 코스피 200 종목에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있으신 분이라는 가정에 말씀드린다라면 비중을 50%대까지 늘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부터는 외인이 살 때 그리고 최소 10일, 20일 동안 연속 순매수를 해줄 때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 않다. 지금은
정말 외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만 사고 있다. 그래서 그 타이밍적인 부분만 조금 바로 잡으신다라면 크게 문제가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LG 이노텍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20만 원 언저리 왔을 때는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챙겨주셨는데요. 비중 한 50%로 늘리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수급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전략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고요. 저희 위원님의 종목 한번 AS 받아보겠습니다. 자, 김도영 위원님, 비트컴퓨터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최고가 기준 수익률 13% 지금 달성하고 있고 비대면 진료 확대 기대감 속에서 지금 계속 우상향 그려가다가 그래도 오늘 5일선 지지받고 전거래일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5일선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슈팅 나올까요? 이제 비트컴퓨터 인성 정보 이쪽에 대한 니즈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풀려 나가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죠. 어떻게 보면은 원격 진료에 대한 니즈 그리고 이번에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독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재발 그리고 겨울철 감기 이제 겨울이 되면은 계속 이전에 있었던 그 악몽 같은 그런 기간이 좀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에 대한 성장 동력과 또 헬스케어 부분에 대한 확대는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더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 수익을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는 13.4%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얘가 아까 그 문자 상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500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안착이 진행되면 그때부터는 홀딩에 대한 전략을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쪽에 대한 흐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에서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이제 윗꼬리가 아주 세게 달리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이제 음봉에 대한 것이 나올 때는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 전략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격 전략 6,500원 안착하는지 여부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에스코넥 볼게요. 위원님, 이 종목 최근에 자사주 취득 이슈도 나왔어요. 다시 추세 돌림 확인될까요? 제가 이거 9월 25일 날 추천드렸던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이제 사우디와에 대한 그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 그리고 리튬 배터리 관련된 그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기타 수익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바로 네옴시티 관련된 수익에 대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서 에스코넥이라고 하는 종목을 AS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이 2,300원이라고 하는 가격, 2,300원, 2,400원이라고 하는 그 가격에 대한 벽을 좀 뚫지 못하고 지금 특히 12월 달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강조를 할 수 있는 내가 홀딩을 할 수 있는 종목과 트레이딩을 겸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종목 약간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에스코넥에 대한 지금 현재 제 반등에 대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양도세에 대한 이슈도 조금은 더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내년에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 다시 한번 나오면은 제 반등이 나타날 것인데요. 그때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제 수익에 대한 것 잘 처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또 네옴시티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주목할 수도 있다라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이렇게 전략 챙겨주고 계시니까요. 위원님과 함께 전략 꾸준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인원 위원님의 전략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90%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보호 예수 물량 그 해제에도 하방 지지 잘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앞전에 그 전략 챙겨주실 때 로봇주 다음 네. 주도 주목을 하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략 네. 어떻게 챙길까요? 자, 일단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공략을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다음 주 중에 10만 원을 찍어주면 네. 뭐 솔제 앵커님이 안 계실 것 같긴 하지만 네.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커피를 네, 좋습니다. 별다방으로 이제 하나씩 다 돌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그만큼 그걸 좀 바라기도 하고 또 그래 많은 분들 좋아하실 것 같고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제 어제 계속적으로 저도 이제 모니터에 별도 호가창을 세팅해 놓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는데 사실 굳이 팔아야 될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더 사야 될 이유만 가득했었던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제 85,000원을 지켜준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해당 가격은 어찌 본다라면 기존의 5일선을 이탈해서 11선 지지 반등을 보여줬고 다시 5일선을 회복해 준 과정 중에 다시 눌림에서 85,000원대가 거의 5일선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로에 선 거죠. 여기서 죽느냐 다느냐 이제 그것이 결정이 될 건데 만약에 밀리게 된다라면 대략적으로 75,000원 선까지 밀리게 될 것이고 75,000원 마저도 이탈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머나먼 송바강이라고 하죠. 정말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가격대를 지켜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재차 10만 원을 한번 돌파 정도는 시도해보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광겨어린 시장의 자금 상당히 천하제일 당타장에 버금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뭐 LIG 넥솔은 사실 조금 더 뉴스가 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게 나와가지고 조금 더 이제 미래 청사진이라든지 인수 또는 합병 또는 사명 변경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은 아마 전체 로봇 테마에 좀 훈풍을 줄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75,000원 그 지지 라인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10만 원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크래프톤 볼까요? 지난 11월 13일 전략 챙겨주시고 쭉쭉 올라갔습니다. 최고가 기준 14%대 수익 챙기고 있고 네. 최근에 조금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일단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머니투에서 자주 보시는 정말 뭐 내일 급등할 종목, 오늘 급등할 종목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죠. 크래프톤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새로운 게임 출시라든지 출시를 했지만 실패한 작품도 있습니다. 뭐 사실 네오위즈처럼 아니죠. 네오위즈가 맞나요? 잠깐 헷갈리네. 네오위즈처럼 이제 피해 거짓. 뭐 사실상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연말 되면서 오랫동안 출시됐던 게임 중에서 뭐 시상식 같은 것들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좋은 모멘텀으로 발현되고 있는데 일단 크래프톤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소식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20만 5천 원을 그래도 지켜준다라면 바이앤홀드 전략 그리고 20만 5천 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면 차익 실현 또는 비중 축소 쪽으로 대응을 하심이 좋고 그 가격을 지켜주면 그냥 끌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20만 5천 원 자리를 지켜준다면 그대로 홀딩해도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도 받아봐야겠죠. 자, 주말에도 쉬지 않고 위원님들 이렇게나 좋은 종목 발굴해 주고 계십니다. 자, 위원님 오늘 다음 주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이제 머리를 다시 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종목 반도체에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요 근래 제가 반도형이라고 불렸는데 반도체 종목을 설명을 좀 많이 안 드린 것 같아요. 산업만 설명드리고 이제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했는데 12월 초반에 대한 이제 캔디 랠리, 사탕 랠리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종목명 ES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지속적으로 HBM 시장에 대한 가압기 장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HBM은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독점 회사이거든요. 그 2000년대 초중반, 중반 정도에 대한 흐름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낸드 시장을 글로벌 70% 이상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삼성전자가 2년 반 만에 완전 역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한마디로 이 반도체 시장은 지금 현재 독점이다, 독점이 아니다가 아니라 언제나 1등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를 따라오는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 체인, 장비에 대한 수주권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11월, 12월 달에 들어와서
ST가 삼성전자로만 받은 수주 물량이 200억 정도에 대한 수주 물량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총 HBM 관련된 수주 모멘텀은 320억 정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 2024년에는 이쪽 HBM 관련된 그 매출만 600에서 700억 정도에 대한 성장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고 칠러 관련된 칠러 장비에 대한 것도 2024년 흑자에 대한 전환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이후에 가장 싼 가격에 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전략 설명 내용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반도체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EST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격이 궁금하네요. 잠시 후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인원 위원님의 전략 한번 받아볼게요. 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네.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저는 반도 형님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 형, 저는 반도 동생? 자, 어쨌든 반도체군요. 네, 네. 어쨌든 네, 오늘 반도체고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근데 솔브레인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비싸죠.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뭐 4차 산업이다, 4차 산업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4차 산업이 뭔지 잘 모르겠으시죠. 일단은 기존의 트랜지스터라든지 뭐 IC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됐던 게 사실상 반도체로 소형화되면서 계속적으로 고도화 또는 고밀도, 그러니까 집적화가 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4차 산업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고 있죠. 뭐 시스템 온칩, 디바이스 온칩 또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아니면 로직 칩. 통칭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로직 칩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이제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부품이라든지 소재까지도 생산하고 있고 또 대규모로 공급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주가 그리고 기업 내용도 상당히 좀 탄탄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갑자기 막 지금 사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막 상한가 먹었다, 와 한가다 이런 게 아니라 느긋하게 모아가면서 느긋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세 추종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아주 세밀하게 한 땀 한 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나인원 위원님께서도 반도체를 주목을 해주셨네요. 솔브레인 홀딩스 받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저희 화면으로 두 전략 정리하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머니왕 2부 어느덧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김도영 의원님과 함께 무료 방송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반도영 의원님께서는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 본데요? 네네. 맞나요?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양쪽 그 적군 양쪽에 대한 싸움이 어느 정도 몸집에 대한 것을 부풀려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AMD, 구글, 메탈,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자체 칩과 엔비디아, AMD 이 칩셋들에 대한 대결, 전쟁이 서막이 오른 그런 구간이죠. 그렇게 본다면 각각에 대한 이제 그 증원군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수익에 대한 황금 같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반도체 산업 지금부터 해서 내년에 대한 흐름까지 얼마나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황금 수익 캐러 잠시 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나인원 위원님과 함께 무료 방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식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자, 11월에 얼마 벌었고 어떻게 벌었고 12월에 어떻게 손절했고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정말 찐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참여하세요.
네, 무료 방송에서 찐 수익금을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두 위원님들의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TN 밴드를 검색창에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두 위원님들 사진 옆에 방송 중 입장 버튼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셔서요. 찐 수익, 황금 수익 모두 여러분들 계좌에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머니왕 2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